안녕하세요. 주마시법입니다. 이번 한 주 매매들 잘 하셨나요? 수익 난 분이 계시겠지만 손실 난 분도 있겠죠. 어쨌든 모든 분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동평균선도 모르시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인지 참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분들 제발 주식하지 마세요. 종목 뭐가 좋다 뭐가 좋더라 하면서 급등주나 전문가들 추천 종목이나 찾아다니고 아무 기준도 없이 매매를 하면 100% 깡통 찹니다. 그래도 기초라도 다져놓으면 소중한 자기 자산은 지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기는 알고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하물며 자격증을 따더라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피 같은 자기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주식으로 아무렇게나 날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공부할 의지가 있는 주초님 한 분이 기본 차트 설정하는 법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셔서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에 툴바 보시면은 종합 차트나 우측으로 좀 보면 주종 차트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기본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이 주식의 선긋기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기본적으로 잠깐만 이제 기초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차트가 나타나면은 여기서 왼쪽 위에 보시면은 종가 단수 이렇게 숫자가 있죠. 이거 설정을 변경할게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장이 나타나요. 이제 기간 나오고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왔죠. 요게 이제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을 이제 말하는데 이게 일단은 라인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일단 5일 평선은 좀 잘 보이게 포인트 두께도 3포인트, 10일은 잘 안 보니까 20일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두껍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색깔 좋아하는 걸로 변경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색깔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뭐 설명도 있고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기술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라인 설정해서 뭐 확인 눌러서 설정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럼 눈에 좀 띄잖아요. 그럼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특정 일수 평균 종가 가격대를 이렇게 선의로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즉 5일 평균선은 5일간의 종가를 모두 합해서 5로 나눈 평균값을 이렇게 선의로 연결하면은 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20일은 20일간, 뭐 60일은 60일간, 120일은 120일간 그 평균값을 이렇게 선의로 표시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단기 이평선은 5일하고 10일을 얘기하는 거고 단기, 중기 같이 쓰이는 거는 20일. 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기 이평선은 60일, 장기 이평선은 120일 이상, 240일 이상 되는 거는 초장기라고 해갖고 하여튼 다 장기 이평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정창에 보시면은 여기 이평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단순이랬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좀 숙달되고 고수분들은 뭐 지수도 사용하고 가중도 사용하고 기하도 사용하고 그래요. 이런 거는 뭐 고수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고수들도 단순히로 다 사용해요.
단순히 가장 기초적인 거라서 사실 단순히 제일 편해요. 막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이평선에 이 기능이 있어요. 기능은 이제 보통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방향성. 방향성 이제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이 이렇게 빨간색 512평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11선, 여기 11선인데 11선 위로 올라오고 20선도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로 방향하면은 이게 방향성이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방향성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구나, 이런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지지저항.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지지저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 노란선 밑에 있다가 노란선 뚫고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선 이렇게 뚫고 올라오면은 이 밑에 있을 때 못 올라오고 있을 때는 이게 지금 저항을 받아도 못 올라가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은 저항선을 뚫은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방향성이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하락을 한다 했죠. 하락을 하면은 요런 데서 지지받든가, 요런 데서 지지받든가, 요런 데서 지지받든가, 요런 120선에서 지지받든가, 아니면 뭐 더 긴 240원에서 지지받든가,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해요. 그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이평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세 번째는 뭐냐면은 회귀예요. 회귀 본능.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럼 주가하고 여기 21선, 11선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멀어지면 붙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주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게 좀 하락을 하면서 붙잖아요. 요 근처로. 그러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만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을 하면 하락을 더 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지지하고 저항,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지와 저항이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다시 붙으려 하는 이런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요게 이평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거기서 이제 다는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게 지지 저항, 요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이평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선긋기 있잖아요. 선긋기. 이런 선을 이렇게 정고점에다 이렇게 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선을 긋고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그러면은 이런 데서 저항을 받고, 아니면은 뚫고 나가면은 나중에 내려올 때 지지를 받고, 이런 선에서도 지지 저항이 있다 그랬죠. 이 선 긋는 게. 이거 같이 결합해서 하면은 더 매매하는 수익을 올리는데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평선에서 또 매매 활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주가가 이 이평선 저항 밑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매수예요. 그러면 자기는 5일선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하겠다, 아니면은 11선 돌파하면은 매수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21선을 돌파했을 때가 좀 안전하죠. 아무래도 5일 같은 거, 5일이나 10일은 짧으니까 금방 올라갔다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21선을 돌파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확률이, 손실은 덜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 타점이면 이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면은
지지하는 곳이 나타나면 이런 데서 이제 지지하면은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샀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하면 돼요. 손절. 이런 데서 손절이 짧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려왔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이렇게 돌파를 하면은 이런 데서 다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손절한 거 잃어버린 거 이런 데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지저항을 잘 파악을 하고 주가 위치 선을 잘 긋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골든 크로스 내는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선이 노란 선을 골든 크로스 하죠. 이런 골든 크로스를 낼 때도 이게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같은 거를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내고 올라가면은 이 5일선 타고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요. 물론 이탈을 하면은 매도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탈할 때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런 데서 맥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는 데서 캔들 위에 돌파를 해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은 좀 더 확률 높이려면 이런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는 이평선 이탈을 하든가 요것처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 날 때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 손실을 덜 입잖아요. 이런 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더 하락을 하잖아요. 골든 크로스 나는 데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설 때 이런 데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랐으면 매수를 하면 여기서 손실 나는 거 복구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지도 안 받는 데서 지지도 받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덜렁 사면 안 돼요. 지지가 이렇게 확실하게 받는 데서 사고, 이렇게 선 같은 거, 이게 전고점 같은 거, 선 같은 거 이렇게 선을 쭉 그어놓고 그거를 돌파를 하면은 확률이 손실 나는 걸 줄일 수가 있다고요.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제 이런 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많아요. 뭐 20, 60, 뭐 골드 또 20, 60 데드 나는 거 하여튼 뭐 복잡해요.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아직은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고수 영역적으로 이제 가시면은 그런 거는 뭐 경험치가 쌓이는 거서 이거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필요해요. 이 경험치 없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하는 거는 주식 초보자님들이 진짜 힘들어요. 고수분들도 수익 내는 게 금방금방 낼 것 같죠. 그게 만만치 않아요.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 주식 공부가. 그러면 여기서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표 하나 더 설정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 지표에서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엔벨러프, 요게 이제 좀 더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볼린저 밴드예요.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 설정됐죠. 핑크색으로. 그러면 이것도 설정을 변경해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설정창이 나오죠. 그럼 기간은 20일. 여기 디어는 편차라고 얘기하는데 편차는 2. 이 편차가 뭐냐면은 이렇게 라인 보면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이거 밴드에도 선이 3개인데 이게 밴드에도, 근데 기간을 20일로 정하면은 이 중심선은 20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노란 선이 20일이죠.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하한선만 색깔 변경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죠. 그러면은 핑크색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 요 푸른색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 이 노란색 21선이 중심선이에요.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가 뭔지 모르잖아요.
볼린저 밴드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캔들, 즉 이 주가가 다니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 주가가 다니는 도로. 이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것도 이 노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볼린저 밴드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이 노란 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 도로도 중앙선이 있잖아요. 차들이 중앙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차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도로 밖으로 팍 나가잖아. 그럼 사고를 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노란 선을 중앙선을 중심으로 어느 순간에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딱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 노란선 중심으로 해서 밴드 하한선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든가. 그런데 보이죠? 바깥으로 나간 거. 이게 우로 바깥으로 나간 거 보이죠? 그럼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럼 사고 치면은 이게 상한선에서 사고 치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주가가 하한선에서 사고를 치면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요. 하여튼 이런 원리예요. 이 볼린저 밴드는. 그럼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니는 도로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노란 선 우에 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가 매수 자리예요. 요런 데가. 그럼 매수를 하면은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한다고요. 왜냐면 이런 거는 일반 개미들이 이 볼린저 상단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세력이 들어와야지. 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뚫어놓고 하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주가를. 그러면은 매도는 어디서 하느냐? 매도는 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면 돼요. 주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잖아요. 그 이탈은 매도하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면 돼요. 기능은. 파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죠. 이게 하한선 밑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에 지지하는 데는 이 21선이라고요. 중심선. 이 중심선에 이탈을 해도 매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주가가 더 부양되고 상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빠지면은 하한선까지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요거의 기능은, 매수 매점은 볼린저 밴드 이렇게 돌파를 하고 매수를 해서 요거를 이탈을 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만약 매도를 했으면은 어디서 다시 재매수를 하냐면은 이런 노란선 중심선에 왔을 때, 이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요것처럼 지지받고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고. 근데 요 차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이평선 배웠잖아요. 이 이평선에서 지금 좀 방향성이 뭐예요? 하락 방향성이잖아요. 지금 이평선이 저항을 받아서 주가가 이게 뚫지를 못하잖아요. 5일선도 지금 못 뚫고 있잖아요. 뭐 21선은 당연한 거고, 5일선도 지금 몰뚱인데 지금 방향이 지금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손해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돼요. 볼린저 밴드는 이 정도 하고, 이평선을 좀 더 하면은, 이평선을 매수하는 거는, 이평선은 가장 기본이 이평선 위에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하고, 이평선 이탈을 할 때 매도하는 거. 이거는 이제 기본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선의 선끼리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선이 노란색 돌파를 하죠.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선끼리 이제 합쳐갖고, 그러니까 5가
20 골든 크로스 날 때 그런 게 매수. 또 하나는 20하고 60 그것도 골든 크로스 날 때 이런 거는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20, 60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데 이평선은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 그거 하는 거니까 일단 가장 기본은 캔들 위에 돌파를 했을 때 매수, 캔들이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가장 기본이 5일선, 21선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5일선이 21선 골든 크로스 나는 지점 이런 데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평선 또 이탈했을 때 이런 데서 이탈했을 때 매도 다시 이평선 돌파했을 때 매수 이평선 이탈했을 때 매도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거 쉽잖아요. 이런 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도 막상 실전에 하면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이런 차트도 여러 번 돌려보고 왜 여기서 상승을 했는가 장 끝나고 뉴스도 한번 검토해보고 공부할 거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 이 호가창에 뭐 자녀가 얼마 남고 이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턱대고 막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확률적으로 높이고 줄이기 위해서 뭐 신호 검색도 만들고 검색식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어떤 선 지지하는 기준선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숙달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은 물론 이제 선생들한테 전문가들한테 이제 배워서 빨리빨리 습득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계속 공부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시간이 빠르고 늦고 하는 거 차이예요. 얼마큼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더 나고 안 나고 차이가 나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봉중심선이라고 뜨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주식이 처음 상승할 때 10% 이상 되는 캔들 15% 이상 되는 캔들이면 더 좋죠. 하여튼 10% 이상 되는 캔들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딱 선이 그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봉중심선이에요. 이 중심선을 지지 저항 또 역할을 해요. 이게 그럼 이제 주가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을 할 때 이 봉중심을 깨면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돼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계속 뭐 홀딩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밑에서 선을 긋고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은 여기 또 큰 기준봉이 있죠. 여기다가 또 선을 딱 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갖고 여기 큰 봉도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갖고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요 선이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지지를 못 받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요 봉 중심에서 선을 걷는데 여기서 이탈하면은 매도하시면 돼요. 이런 거 굳이 dur기 싶어서 요 밑에서 선을 걷어도 되고 또 요 위에서 기준봉이 또 생기면 또 그 선을 긋고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해되시는 거예요? 뭐 안 보고 하니까 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모르시면 하여튼 이메일로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저번 때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또 있잖아요. 이 꼬리 달린 거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꼬리하고 이 밑꼬리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 몸통까지만 밑꼬리까지 하는 게 아니고 이 몸통까지만 이거는 진짜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살 수도 없거니와 어느 전문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제 또 어느 전문가가 습득을 해서 뭐 돈 받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몸통하고 밑에 꼬리는 빼고 윗꼬리까지만 해갖고 어떻게 하랬어요? 눈으로 이렇게 바꿔 반을 먼저 긋고 그 다음에 또 반을 그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식이 여 위에 있으면은 요거를 깨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매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하면은 또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다가. 근데 요거를 깨면은 이거 봐봐요. 이거 깨고 쭉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돼 버리잖아요. 봐서 딱 반 있는 데서 주가 이렇게 완전히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수년 동안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 영상 지울 거예요. 이런 걸 뭐 여러 사람이 알아봤자 좋을 거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되고, 이게 만약 이제 위에서 그랬으면은 이런 데서도 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꼬리 크게 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매집하는 건데, 일단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랬어요? 꼬리하고 몸통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몸통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건 반, 이 정도 쭉 거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 이거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물론 이제 이평선에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요런 데서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되면은 굳이 이런 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서 이제 요 반인데 돌파하면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매수 구간. 요 근처에서 매수를 하면 돼.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매도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매수해서 위로 올라가면 납품되고,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안 깨지면 된다고요. 위에 있는 거 요소만 안 깨지면 요 근처에서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먹잖아요. 이거 몇 프로예요? 이거 7% 이상 그냥 하루에 그냥 먹잖아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데다가 이런 종목이 2,000개 넘으니까 검색식은 사실은 꼭 있어야 돼. 이 검색식은. 그래야 종목을 추려서 이렇게 볼 수 있지. 2,000개 종목을 다 일일이 눌러서 어느 세월에 해요. 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검색식에서 찾고, 안 그러면 검색식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얻어서 찾으시면 되고. 아셨죠? 또 빠진 게 또 뭐 있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호가창 요런 거 보는 것도 중요해요. 호가창 위에 그 세력들이 매물 올려놓은 거라든가 매물이 어떻게 빠지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요것도 설명해 갖고는 좀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런 것도 진짜 경험이 시간 많이 쌓여야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 열심히들 하세요.